Just say it. Mercy.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영웅 윌리엄 월레스. 그의 죽음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귀족 로버트 브루스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에게 항복하고 가문의 안전을 보장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뜨거운 불길은 꺼지는 일 없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스코틀랜드를 위한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도 로버트의 귀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Edward will offer us the crown. He all but promised me. You'd be a lackey. And after me, you, King Robert. 잉글랜드에게 항복한 로버트는 에드워드 1세의 대녀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새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화해 관계를 대표하는 매우 상징적인 결혼. 어찌저찌 결혼식은 올렸으나 결혼 이후에도 로버트는 새 아내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for enduring what you had to tonight. I'm sure it was difficult. Sleep well. 남편의 태도에 당황한 엘리자베스. 잉글랜드 출신이긴 했지만 그녀는 매우 현명하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사별한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 마저리에게도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으며 심지어 스코틀랜드 남자들을 징병하기 위해 찾아온 잉글랜드 군인들 앞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편을 들기까지 하는데요. My father is Richard de Burgh, a senior marshal in your army. I presume you have heard of him. Let him go. Let him go. 이런 모습을 본 로버트는 새 아내에게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What you did today was brave. Anything else? Good night, then. Good. 스코틀랜드가 항복하고 나서도 잉글랜드의 수탈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태들을 보며 로버트의 아버지는 자신의 항복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후회의 말을 남기죠. But I fear I've made a grave mistake in trusting him. Father. 깊은 후회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로버트는 슬퍼할 틈도 없이 잉글랜드에 세금을 납부하러 가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경 지역으로 향한 그는 분노에 찬 사람들을 목격하는데요. 광장엔 잉글랜드가 찢어 죽인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한쪽 팔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영웅의 비참한 죽음을 본 스코틀랜드 민중들은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잉글랜드 군에게 대항하고 있었으며 로버트는 이 광경을 의미심장하게 지켜봅니다. Elizabeth, I have to speak to my brothers. That's fine. I can hear what you have to say. Alone. Good night. We swore vows on King Edward's Bible that we will need to break. Wallace is dead. The people are up in arms. There can be no peace. We need to raise an army. 다시 한번 잉글랜드에 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로버트. 몰래 대화를 엿듣던 엘리자베스는 남편에게 자신의 각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I choose you. And whatever course you are charting, I choose you, my husband. Good night. Good night. 잉글랜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남편 로버트의 나라 스코틀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한 번 무너졌던 스코틀랜드 세력들을 규합해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키려 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고 되려 로버트를 미친놈 취급하는 귀족들도 있었는데요.
로버트는 전쟁에 대해 설득을 하던 도중 잉글랜드 편을 들던 스코틀랜드 귀족 존 커민을 홧김에 살해하고 맙니다. 살인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졌음을 알고 그는 황급히 교회로 향하죠.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건 스코틀랜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그들은 로버트의 죄를 용서한 뒤 강력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To support the church, we will support your inauguration as our king. 교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로버트는 다시 한번 뜻을 함께하는 독립 세력들을 모읍니다. 종이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를 택한 사람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스코틀랜드인들과 함께 로버트 브루스는 잉글랜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마침내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I hereby pledge my undying fealty to Robert Bruce, King of Scots. Thank you, my lord. I too pledge my undying fealty. Balance's men are assembling in Perth. And now the real test begins. Aye. 로버트의 즉위 소식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에게도 전해졌고 분노한 왕은 아들을 시켜 두 번째 반란을 진압하라 명령합니다. 이와 함께 잉글랜드 편에선 온갖 세력들이 로버트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갑작스런 기습에 밀린 스코틀랜드군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버트는 아내 엘리자베스, 딸 마저리와 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죽고 고작 50명 정도만 남아 피신하는 로버트군. 잉글랜드의 편으로 돌아선 귀족들을 피해 그들은 일단 외지로 빠져 후위를 도모하기로 합니다. 한편 남편과 떨어진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의 추격을 받아 결국 마저리와 함께 끌려갑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그녀는 출신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지 다행히도 반란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신 결혼을 무효로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 강요받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왕비라는 걸 부정하면 아무런 벌 없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들으면서 말이죠. Do not weep. Robert will soon be dead, and you can go home to your family. If he will soon be dead, then why force me to forsake him? He's continuing to evade you, isn't he? I cannot.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인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왕비로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철창 안에 갇혀 끔찍한 벌을 받게 되죠. 스코틀랜드 땅 깊숙이 들어온 잉글랜드군은 성을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들의 피와 살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패전 이후 몸을 추스르던 로버트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앞으로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을 결심합니다. No more chivalry. Now we fight like wolves. 그의 말대로 스코틀랜드 군의 싸움 방식은 이전과 180도 바뀝니다. 그들은 전면전이 아니라 소수로 흩어져 암살과 방화, 기습작전으로 혼란을 일으키면서 잉글랜드에게 빼앗긴 성을 하나둘씩 되찾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로버트 군의 정신없는 공격들로 인해 잉글랜드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로버트가 성을 되찾을 때마다 스코틀랜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죠. You're the King of Scots. Go tell all your friends we're going to win our country back. Aye, sire. Come on, Arthur. 로버트 브루스의 세력이 커질수록 에드워드 1세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스코틀랜드를 박살내기 위해 출정하는데요. 그러나 길 위에서 갑자기 병이 깊어진 왕은 그대로 몸져 눕고 맙니다.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아들에게 반드시 로버트를 죽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If I die, you are to boil my body and carry my bones into every battle with the Scots until Robert the Bruce's head is on an English spike. You understand? I promise.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 왕이 된 에드워드 2세는 로버트를 죽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러는 사이 로버트 역시
이대로 게릴라전만 고집해서는 잉글랜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500명 남짓한 병사들을 이끌고 잉글랜드 군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스코틀랜드 군은 전투가 벌어질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날카롭게 깎은 나무를 박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동 작업엔 왕인 로버트도 언제나 함께 있었죠. They've come to fight for His Majesty. We could use the help. 마침내 로버트가 있는 곳에 도착한 에드워드 2세의 잉글랜드 군. 기병을 포함해 3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에드워드 2세와 달리 로버트의 군대는 기껏해야 5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준비합니다. 라우든 언덕,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장소에서 두 군대는 드디어 서로를 마주합니다. 비가 온 후 진흙탕이 된 땅과 함정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 병사들. 마침내 에드워드 2세의 기병들이 진군을 시작하는데요. 로버트의 지시에 따라 자기 위치를 지키던 병사들은 기병들이 가까워지자 황급히 준비한 함정 뒤쪽으로 빠집니다. 기병들은 추진력을 이기지 못해 함정에 떨어지거나 보병들의 창에 찔려 돌격이 저지당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흙탕이 된 땅 때문에 대부분의 기동력을 상실해버리죠. 기병들의 돌격이 허무하게 저지당하자 전투는 백병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칼과 방패, 도끼와 창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진흙투성이가 된 병사들은 서로의 몸을 내리찍습니다. 자유와 굴복, 두 선택의 기로 사이 조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채 필사적으로 자유를 부르짖는 전사들. 과연 로버트는 잉글랜드와의 전투에서 승리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I could talk about God, but He has no place where we are going. I could talk about honor, but you are here. You know enough about honor. I know you all as men, but today we are beasts. You fight for God, for honor, for country, for family, for yourselves I do not care, so long as you fight! 이 영화 아웃로킹은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는 삶, 그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필사적인 싸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국의 왕 로버트 1세는 과거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잉글랜드의 수탈 앞에서 반기를 드는데요. 조국의 자유를 향한 그의 열정은 진정한 근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기사도를 내던지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방법으로 전환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로버트의 행보는 왜 잉글랜드인들이 그를 아웃로킹, 무법자 왕이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정보다 결과,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대의 하나만을 바라며 비열하다는 모멸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로버트.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일생을 바쳐 이루는 높은 이상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내 나라, 내 백성의 자유, 단 하나뿐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아웃로킹. 삶을 다 내던지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간절한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